영화 미지수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돈구 감독의 신작인데요. 한 기사의 표현을 인용해 보면요. 제24회 전주영화제, 제49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따뜻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영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돈구 감독이라는 이름을 이 작품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전작을 단 한 편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또한 박종환, 윤유선 배우님을 제외하면 영화 속 인물들이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외로 좋았던 지점이 있다면 지수 역의 권입세 배우님을 알게 되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연기, 외연 등등 눈길을 많이 사로잡더라고요. 아무튼 미지수는 다소 황당무계한 전개로 시작해서 어떤 진실에 도달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지수, 우주라는 것에서부터 지향점이 명확하게 포착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전과자가 될 순 없어. 왜 여기로 온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딨냐? 너랑 그래도 6년이나 만났는데. 앞서 언급드렸듯 미지수에는 여러 의미심장한 장치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우주와 지수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영화의 오프닝에는 새까만 우주를 유영하는 인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인물이 우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가 스페이스를 뜻하는 우주와 지수의 전남친 우주를 일치시키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영화 속 두 우주가 품고 있는 의미는 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화가 묘사하는 우주의 가장 지배적인 모습은 암흑일 것입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 우주는 사자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주는 검은색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우주라는 인물을 따라가 보면요. 지수의 집에 불쑥 나타나는 우주가 내내 검은색 반팔티를 입고 있는 것도 죽은 자라는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작품 속에 검은색을 경유한 흥미로운 묘사는 조금 더 있는데요. 공통된 이미지가 나타나는 두 장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와 우주가 시체를 유교할 곳을 섭외하러 등산을 할 때 우주는 굴 같은 곳에 앞에 서서 지수에게 여기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수는 대뜸 그곳에 들어가 보라고 말을 하죠. 다음은 우주 모친 선혜의 시체가 화장실에서 목격되는 시퀀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우주가 사라진 것을 자각하고는 방문을 여기저기 열어보는데요. 이상한 점은 방에 불을 켜지 않은 채 문을 열어 시커먼 공간을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루엣만 확인해도 충분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불이 꺼진 방을 방 밖에서 보는 것과 산에서 마주한 컴컴한 굴을 굴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동일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우주가 들어가야 할 공간 혹은 우주가 들어가 있어야 할 공간은 깜깜한 굴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굴은 앞서 말씀드린 죽음, 우주의 이미지와도 공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지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이 깔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수라는 이름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라는 이름 역시 우주만큼이나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제목인 미지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미지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후의 내막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전반부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상황인지 잘 잡히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판타지적인 세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지수와 우주의 모습이 기괴해 보이기도 하죠. 많은 부분들이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미지수를 품고 사는 인물이다. 영화 초반 미술을 전공하는 지수는 미젤 앞에 앉아 누군가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굴 윤곽만 반복적으로 스케치할 뿐 그것이 누구의 얼굴인지는 미지수로 남겨놓죠. 이런 장면도 흥미로운데요. 학원에 함께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지수에게 선물을 주고요. 몰래카메라 드립을 섞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수는 거절하죠. 인상 깊은 점은 선물 상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 선물을 가방에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 얼굴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물 상자라는 미지수를 지니고 살아가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품은 미지수는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다시 우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지수의 미지수는 높은 확률로 우주의 죽음과 연관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후에 밝혀지는 사실들로 추정해 보건대 갑작스러운 우주의 등장과 기기묘묘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는 아마도 지수의 환상일 텐데요. 준비 없이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비극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작동한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이 다루는 미지수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죽음, 망실을 겪은 뒤에 남아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무엇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감, 고통 등의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는 힘들겠죠.
물론 영화가 다루는 이러한 죽음을 모든 인간의 딜레마로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미지수는 그러한 비극을 특정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도 직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에 놓인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는 비가 오는 날 배달 중에 사망을 했고요. 지수의 집에서 목격되는 시체들은 모두 욕조에 누워있는 방식으로 발견이 되죠. 우주는 지수에게 뜬금없이 냉장고에 물이 없냐는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부활한 영배는 수돗물을 개걸스럽게 마시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영화의 끝자락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후반에는 다소 묘한 사건이 인용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리호 발사입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기완은 누리호 발사에 관심을 갖죠. 아마도 누리호가 향할 우주를 연상하면서 우주에 대한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누리호가 영화와 현실 사이의 통로를 형성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누리호 발사는 실제 영화 밖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특별한 사건을 영화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현실과는 유리된 이야기라고 여겨지던 미지수의 현실에 그림자를 씌우는 것일 테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고 다소 비약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견해를 전달드리면요. 지금까지 제가 거론한 예측하지 못한 비극, 물의 이미지, 누리호의 총합은 저에게 올해 10주기가 된 대한민국의 거대한 비극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특히 리본 형상을 상기시키는 미지수의 포스터 중 하나가 저의 추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에게 미지수는 결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준원 감독의 데뷔작 데드맨이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드맨에서 역시 리본 형상이 의미심장하게 사용되었으니까요. 한테 전화 왔는데? 진짜 많이 사랑해.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 저에게 미지수는 죽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삶 속에서 불현듯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의미에서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챕터 1의 끝자락에서 언급드린 특정 사건을 경유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영화에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얼굴들을 통해서도 코멘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지수는 얼굴의 주인을 찾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영화의 도입은 이젤 앞에 앉아있는 지수입니다. 그녀는 얼굴의 윤곽만 반복해서 스케치할 뿐 누구를 그리려고 하는지 특정짓지 못하고 있죠. 그런 지수가 영화의 끝자락 마침내 우주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의 중간중간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지수의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의 얼굴이라든지 녹화된 과거 영상에서 얼굴에 낙서를 한 영배의 모습이라든지 등등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두 얼굴 모두 훼손이 되어 있다는 지점일 것입니다. 시사체의 얼굴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는 인물 역시 우주복을 입고 있어 얼굴을 알 수 없게 묘사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영화 속 이러한 누락된 얼굴들이 황망한 죽음으로 인해 잊혀버린 얼굴들에 대한 작가의 코멘트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거대한 비극도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현쯤 되는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다음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의 끝은 역시 파격적입니다. 지수는 우주의 집을 찾아가 선혜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다. 어머니에게는 오빠가 찾아오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지금까지 멀쩡해 보이던 선혜가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총을 들고 창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합니다. 실제로 창밖에는 전쟁이라도 난 듯 맞은편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죠. 저에게 이것은 명백한 표현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들이 죽은 지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혀 치유되지 않는 모친의 마음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녀에게 세계는 여전히 전쟁터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미지수에 대한 저의 아쉬운 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수 우주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요. 기완과 인선의 이야기가 있겠죠. 둘은 독립적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나중에 우주를 매개로 하여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저만의 개인적인 감흥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야기의 정확한 내막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마치 기완과 인선이 우주의 지수의 미래인 듯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 유기에 성공한 우주와 지수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어 멕시카나를 운영하는 현실에 찌든 부부가 되었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완과 우주의 옷 색상까지도 블랙으로 동일하죠. 이러한 형식을 취한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솔직히 단순히 플롯을 꼬아놓아 반전을 얻기 위함 정도로 추정되더라고요. 물론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영화의 태도와 다소 얕은 플롯의 장난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은 완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다음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지수는 일반 대중 영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예산 영화이다 보니 아마추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포착됩니다. 특히 영배가 처음 발견되는 욕조의 피 세팅 같은 것은 다소 갸우뚱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미지수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선물 상자, 그러니까 우주라는 미지수를 감당해야 하는 남은 자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e had a quiet way about him, a walk and a talk that just wasn't normal around here. On the outside,